자, 오늘 그 CBO, 코스트 베이스드 앞터마이저, 비용 기반의 최적화기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BO가 비용을 계산할 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코스트, 카디넬리티, 그다음에 셀렉티비티, 선택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용해서 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일단 이제 첫 번째 이제 코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옛날에는 이제 디스크 IO만 이제 비용으로 계산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오라클 9화부터는 이제 그 CPU 비용까지도 합산된 결과로 그 비용을 따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계산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카디널리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CBO에게는 이 카디널리티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또 카디널리티를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 보시면 이제 SQL문의 조건을 만족하는 칼럼의 유일한 값의 수로 나눈 결과를 카디널리티 한다. 이렇게 하면 좀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울 텐데, 이게 이제 카디널리티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유닉 칼럼에 대해서 검색하는 경우에 카디널리티, 그 다음에 난 유니키 칼럼에 대해서 이제 또 카디널리티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룹 바이저에서 검색되는 경우에 카디널리티를 계산하는 방법. 자, 지금 갑자기 이제 여기 카디널리티를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바로 그 나중에 히스토그램을 이제 수업을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이때 이제 카디널리티를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여기 카디널리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디널리티를 제가 한번 볼 생각인데요. 자, 유닉 칼럼을 검색하는 경우에 카디널리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레코드 집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합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조건을 만족한 행의 개수를 우리가 이제 카디널리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유니키 칼럼인가 그다음에 난 유니키 칼럼인가에 따라서 이 카디널리티가 다르게 나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EMP-NO가 7369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실행 계획을 보겠습니다. 자, 카디널리티. 일단은 이제 실행 계획을 세우는 단계는 아직 실행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실행하기 전에 그 CBO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코스트, 카디널리티, 그 다음에 셀렉티비티, 선택도, 자, 이걸 평가해서 비용이 가장 낮은 방법으로 실행 계획을 세운다 이거죠. 그때 이제 아까 전에 저 CBO에서의 그 코스트는 뭐 CPU나 디스크 I/O 이런 부분은 내가 직접 계산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더라도 그걸 뭐 본인이 CPU 사양 올린다든지 디스크를 막 I/O를 이렇게 분산시킨다든지 이런 걸 본인이 할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카드한테 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실행 계획을 세우니까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면 그 로우즈가 빅 EMP 테이블에 지금 가볼게요. 제약 조건을 걸어놓은 것 같은데 이게 또 사라졌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인덱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CBO에 이제 그 비용 계산 요소 중 그 코스트 말고 카디널리티를 보고 있고, 카디널리티를 계산할 때 이제 세 가지로 다르게 계산하는데, 유니키 칼럼이 있는 약간 유니키 제약 조건이, 그러니까 유닉 인덱스에 있는 칼럼에 대한 카디널리티는요. 자, 이렇게 하니까 실행 계획을 세우니까
여기 보시면 로즈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생각에 로즈가 이걸 실행했을 때 결과 행의 개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제 여기 로즈가 되는 얘가 카디넬리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카디넬리티가 1이 나와요. 자, 유닉적 인덱스 걸려있는 칼럼에 대한 우리가 검색했을 때 이제 이때는 여기 볼까요? 자, 조건을 만족하는 테이블의 행의 수를 카디넬리티라고 합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테이블의 행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난 유니키 칼럼인 경우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난 유니키 칼럼 경우에는 부서 번호에 대해서 이제 인덱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서 번호 칼럼에 대해서 인덱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EMP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 칼럼은 유닉 인덱스가 아니죠. 같은 부서 번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수 있을 테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부서 번호가 아까 20번인 직원에서 실행하기 전에 자, 여기 실행 계획을 볼 텐데요. 보니까 로즈가 294가 나옵니다. 빅 EMP 테이블에 방금 부서 번호 칼럼에 인덱스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죠.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카디넬리티가 294가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 이제 행의 개수는 몇 개인지 한번 볼게요. 실제 행의 개수는 20번 부서는 총 7,231명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자, 그러니까 유니키 칼럼인 경우에는 정확하게 조건을 만족하는 행의 개수가 카디넬리티예요. 그런데 난 유니키 칼럼이 걸려있는 난 유니키 인덱스가 있는 칼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검색했을 때는 조건을 만족하는 행의 개수가 아니라 294가 나왔어요. 아까 부서 번호가 0인 직원은 한 명 있거든요. 부서 번호가 0인 직원은 한 명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실행 계획을 보시면은 로즈에 보면은 294가 나온다 이거죠. 자, 이게 뭐다? 카디넬리티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계산해서 나오냐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왜 이렇게 나오는가? 그래서 이제 이 카디넬리티가 실제와 다르기 때문에 CBO가 잘못된 이제 비용 계산을 지금 한다 지금 그걸 내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요소로서 중요하겠네요, 지금 보니까. 자, 지금 이제 난 유니키 하는 경우에는 테이블 전체 행의 수를 디스팅크한 그 키 개수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나눠볼까요? 얼추 비슷하게 이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자, 전체 테이블 행의 수를 자, 지금 이제 디스팅트 해가지고 이제 DPTNO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빅 EMP 테이블에 대해서 그 디스팅트 부서 번호 이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 그 총 나타나는 행의 개수가 디스팅트 했을 때 몇 개가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총 나타나는 행의 개수는 99개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전체 테이블의 행의 수를 99개로 한번 나눠볼까요? 여기 나눠보면 대충 290이 정확하게 이제 99에다가 또 1을 또 빼라 그럽니다. 이 통계의 원리로. 그럼 대충 이제 하여튼 294 비슷하게 정확하게 안 떨어지지만 이제 얼추 비슷한 숫자가 나타납니다. 전체 행의 개수를
자, 난 유니크한 경우에는 전체 이제 테이블 행의 수를 뭐로 나누는다? 이 빅, 자, 행수를 디스팅트한 이제 그 행의 개수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부수어 번호라는 칼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회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전체 그 뭡니까 이제 이 빅 EMP 테이블에 있는 전체 행의 개수가 3만 개 정도 있었나요? 3만 개 정도가 있었다면 이제 부서 번호 가지고 내가 검색을 하니까 만약에 부서별로 제대로 직원들이 분포가 됐다면, 그지? 그러니까 지금 EM 테이블에는 99개의 이제 부서가 있었는데 이 3만 명이라는 직원이 99개의 부서에 골고루 만약에 있었다면은 모르겠는데 골고루 안 돼 있고, 그지? 이게 이제 분포가 다 달랐다 이거죠. 분포가 다 다른데도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전에 그러니까 카디넬리티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카디넬리티 계산을 해보니까 부서 번호가 0인 경우에도 이 실행 계획을 해보니까 카디넬리티는 294. 그지? 아까 전에 7,000명이 있었던 20번 부서에도 골고루 이렇게 배포됐으면은 한 290, 한 300명 가까이 이제 나올 건데, 실제로는 지금 이제 7,000명이죠. 7,000명인데도 불구하고 카디넬리티는 요렇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난 유니키 칼럼 경우에는 이렇게 분포도가 만약에 똑같으면 괜찮은데, 이제 CBO는 분포도가 얼추 동일하다고 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카디넬리티를 이렇게 이제 표시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말고 또 이제 이 PTNO 카운트, 이제 부서별 총 직원 수를 구한다 했을 때, 제가 그룹 바이를 해볼까요? 그룹 바이 해가지고 DPTNO. 자, 이거는 이제 또 카디넬리티가 얼마가 되겠냐 이거죠. 물론 부서별로 직원 수가 다 틀리죠. 그런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카디넬리티가 이제 여기 보시면 총 3만 명이 있었는데 뭐 얼추 이제 이 98로, 그러니까 이제 부서별로 그 뭡니까 이게 이제 개수가 동일하지 않죠. 그래도 이제 그룹바 있었을 때 카디넬리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디스팅트한 우리가 이제 행의 수 마이너스 1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90, 처음 다 99개인데 이게 다 마이너스 1인가? 이게 이제 98이 그러니까 카디넬리티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CBO가 비용 계산할 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코스트, 이제 이번에 했던 그 카디넬리티 말고 이제 선택도. 자, 우리가 이제 조건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조건 만족하는 행의 비율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직원이 있다. 그러면 남자를 찾겠다. 여자를 찾겠다. 그러면 이제 전체 행에서 절반이죠. 그러면 이제 뭐다? 이제 이거는 이제 선택도는 절반이 되겠네요. 절반. 남자로 찾았을 때, 여자를 찾았을 때. 맞죠? 자, 근데 이 선택도가 또 이제 유일기나 식백기 칼럼인 경우에는 내가 이 조건문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EMP NO 칼럼에다가 이제 유닉 인덱스가 있는데 여기다 조건문을 걸은 거야. 7,900이다. 그럼 딱 하나가 이제 검색되겠죠. 하나가. 그러면 이제 선택도가 뭐다? 이럴 때 1이 되는 거죠. 1. 근데 아까 남녀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유일키라고 볼 수 있죠. 난 유닉한 칼럼이죠. 그러니까 직원 테이블에 남성별 칼럼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검색한다. 그럼 유일한 값은 두 개죠. 남자, 여자. 그럼 이제 1을 나누기 2분의 1이죠. 선택도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CBO가 우리가 비용을 계산할 때 선택도가 높은 게 이제 더 좋겠죠. 그지? 선택도가 낮은 것보다. 선택도가 낮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뭐 그런 이제 그런 인덱스를 쓰지는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일단 선택도 높은 거를 먼저 해가지고 딱 빨리 데이터를 찾고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검시하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선택도도 중요한 요소다 이 말입니다. 비유일키 같은 경우에는 아까 1 나누기 유일한 값.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값을 가진 비동등식 조건, 비동등 조건식인 경우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내가 만약 지원 번호가 20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비교했을 때 선택도는 여기 아까 200이라는 게 이제 범위값이죠. 뭐 작다. 그래서 200 빼기 아까 직원 번호에서 이제 제일 작은 값이 만약에 뭐 1이다. 그럼 200 빼기 1 나누기 또 직원 번호 중에서 제일 높은 값 2만 빼기 1 이걸 해서 이제 0.007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도를 구한다 이겁니다. 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제한 있는 경우에 이제 계산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값이 이렇게 딱 상수로 고정 안 돼 있고 이메일 값이 이렇게 이제 어떤 값이 들어올지 모른다. 이럴 때는 이제 선택도를 뭐 절반 정도로 본다. 전체 행에서 한 절반 정도를 검색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또 이제 이렇게 비트윈절처럼 이렇게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한 25% 정도로 이렇게 또 계산하더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CBO가 비용을 우리가 계산하는 그 주요 항목 4개, 코스트, 그 다음에 셀렉티비티, 선택도, 그 다음에 카디널리티까지 이 3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